네, 반갑습니다. 전철영 GMS 익스큐스 하고 먹겠습니다. GMS 선교사무총장입니다. 제가 듣기 또 쉬운 음성을 해야 되니까 양해를 받고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선교 동원 전략입니다. 물론 저희 GMS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단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161개 교회가 있고 11,758교회, 37,983의 교역자, 그리고 255만 6,182명의 평신도. 이 통계는 정확하게는 1년, 저희가 1년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교단 통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의 선교사 현황은 101개국에 2,565명, 1,419유닛입니다. 이 수는 노예 파송이나 교회 파송을 제외한 저희 교단 파송 선교사만 이렇게 밝힌 수입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에게 인식되고 있는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죠. 가장 중요한 첫째는 올바른 교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되냐, 교회적 선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많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죠. 원어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해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선교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이해만 해도 사실은 교회가 태생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이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이것을 재인식하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가 선교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로 계속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디베이트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이해시키는 데에, 교회론을 이해시키는 데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평신도의 선교적 삶 혹은 평신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수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저희가 거의 12,000여 교회 가까이 되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평신도들의 어떻게 선교적으로 동원시킬까. 최근에 제가 그 CTS에 잠깐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했더니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이 선교사 지원을 많이 안 하는데 앞으로 선교가 그러면 결국은 선교가 침체되고 중지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왜 선교적인 동원을 목회자하고 신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저희 교단만 해도 250만 명의 성도가 있어서 실제로 GMS는 몇 년 전부터 포커스를, 제가 물론 신학대학원이나 대학에 가서도 동원을 하지만 교회에 가서 동원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선교사 지원 안 하는 것과 GMS 선교사가 선교사 지원이 된다는 것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관점 전환인데 결국은 우리들의 초점이 목회자에서 전체의 우리 합동축만 하면 우리 합동축 내에 전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여한다면,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 훈련하면, 제자도를 이야기하면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저희 교단만 해도 사랑의 교회라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좋은 프로그램, 혹은 그 외에도 한국 내에는 제자 혹은 교육할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은 선교 교육을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다? 강의 정도 할 수 있겠죠? 설교에서 좀 언급할 수 있겠죠? 혹은 외부 강사 들여서 세미나 좀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나 평신도들에게 진정한 선교 훈련이 되어졌냐? 안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회에 가서 어느 날 한 번 갑자기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하고 또 그것을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부를 선교 동원할 수 있는 데에는 그것이 적절할지 몰라도 교회 전체의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수행시키는 일은 미흡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툴이 하나도 없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들이 교재를 갖고 10주 아니 작게는 5주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10년 전에 카이로스 훈련을 런칭할 때에 뭐 몇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런칭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그것도 교회의 리더십이 그 컨텐츠를 갖고 성도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또 실제로 저희 교단은 지금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 운동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카이로스 훈련을 직접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50명, 100명, 1년에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처럼 계속 확장을 해 나가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평신도 동원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저희 교단이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저희 교단은 파송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의 60% 이상을 저희는 받아야 파송이 되는데 60%가 안 되는 저희 60%면 요즘 같으면은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단도 많이 있지만 막상 그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정도를 평생 하라 하면 주저하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파송한 교회가 저희 교단에 600개 정도 돼요. 교회가 12,000개에서 600개니까 5%만이 단독 파송 선교사를 저희가 갖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 GM에서 보드 멤버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도 액수를 하지 못하는 하고 싶은 교회들이 너무 참여를 못하니까 공동 파송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한 3교회 정도가 뭐 한 50만 원씩이라도 연합해서 파송을 하자는 것으로 저걸 바꿨고 근데 그것도 저희는 교단이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 3분을 그러면은 다 우리 GMS 보드 멤버로 드리냐 하는 문제는 아직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중에 대표 한 사람만 이제 보드 멤버가 됐는데 앞으로는 올해 바꾸려고 해요. 3교회를 다 주자.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자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교회가 선교 참여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답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중심의 선교적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 교단이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파송 정책도 평신도를 파송하는 것이 저희가 상당히 낮췄습니다. 저희 교단 내에 많은 성도들이 GMS는 목사들만 훈련받는 줄 알아요. 아직도. 저희의 대표적인 교회의 장로님도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GMT 뭐 하는 데 가서 받아대는 거예요. 저희는 GMTI거든요. 근데 그러고 비스무리한 여러 개의 가서 평신도는 교단이 아니고 일반 선교 단체에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것이 다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줘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최근에 훈련을 여전히 저희는 1년에 3번 정도 합숙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연 인원이 한 적게는 70여 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 돼요. 국내에서만. 그 가운데 한 10%에서 15%가 최근에 이제 평신도들이 계속 훈련을 똑같이 받고 똑같이 파송을 받는데 그러한 평신도 파송 정책에 훨씬 문턱을 낮추고 있고요. 또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주로 이제 단기 선교사로 또 보내는 일은 저희 본부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LMTC라고 하는 로컬에서 하는 지역 교회가 저희가 위임을 해서 저희 본부와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지역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연 24주 하루에 2시간씩 했던 그런 분들에게 4년까지의 단기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평신도를 중심으로.
그런 거 낮추고 있고, 저희가 YMTC라고 해서 또 대학생 청년들에게 단기간 일주일 정도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가서 6개월 혹은 1년도 단순히 연수가 아니라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룰도 지금 바꿔놨거든요. 뭐 해외에서 여전히 저희도 해외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많고요. 저희도 미국에서는 연 1회 미주를 중심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갈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또 훈련시키고 임명까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GMS가 그동안에 목사 중심의 선교 기관이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했고, 이제는 저희의 목표도 신학생이 아니고 평신도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최근에 또 사역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저희 GMS도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시화율이 여전히 높아져 가고 있고, 최근의 통계는 2050년에 가면 더 높아질 것이다, 한 7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오지 중심, 저도 AAP라는 사역을 94년부터 했으니까 한국 초창기부터 했는데, 그 AAP 사역의 핵심, 그때부터 막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도시냐 오지냐.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이 도시 중심으로 트랜지션 됐고요. 또 전 세계 추세가 이제는 장기 헌신, 저희 때만 해도 선교사 헌신하면 가서 뼈 묻어라, 이게 뭐 기본적인 격려사의 멘트였었잖아요.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신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겠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저희도 단기 헌신을 계속 권하는 것입니다. 단기 헌신에 대해서 과감하게 문턱을 낮추고 4년의 경험을 통해서 장기로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훈련과 핫을 재조정해서 다시 보내는 일을.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가 이제 더 단기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평신도 가운데서도 자비량이 이제 대세가 됐죠. 또 그동안의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이 저희 GMS도 그렇지만 개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코비드 이후에는 더더욱 세상이 네트워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팀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네트워킹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전통적인 일반적인 접근을 했다면 이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죠. 그동안에는 가서 대면에서 무엇을 했다면 지금은 비대면의 세상에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공존하는, 또 단순한 별 그렇게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도구로서 필요한.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자 주도 내부자 주도인데, 이게 뒤에 나오는 서구 신학과 자신학하고 비슷해요. 이건 여전히 한국 교회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뭐 이거로만 얘기하면 100만 자비량 2030 다 좋은데, 이것이 다 한국 교회의 관점에서만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피선교 국가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의 관심에 거기와 관계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동원해서 우리를 글로 보낼까 하는 일들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것도 별로 없이 우리가 서구 신학에 막 그냥 빠져 있어서 서구 선교 방법, 선교 전략 등에 이미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체득이 된 것을 가지고 또 하면, 이것이 200년 전 1800년 초부터 시작됐던 서구 선교에 계속 뒤풀이를 하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들이 가져왔던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들처럼 현지인과 외부인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여전히 이쪽에서만 이렇게 보내는 일을 계속 저희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부자 주도로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저희 성경을 하더라도 교회 개척해서 처치 플랜팅 투 미션 플랜팅으로 바뀌었거든요.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 개척해라 이랬었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선교사들이 가서 그 현지인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현지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 선교 전략에서 그래서 레이먼 오리엔티, 필드 오리엔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현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선교 전략이 펴져야 되고,
좀 세상이 속지에서 속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땅 중심으로 저희도 GMS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필드 로컬 스트럭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중심의 지부, 지역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희 GMS 선교사는 무슨 일이 있는데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면 B 지역 선교사들이 A 지역에 20년 된 선교사를 가지고 당신 지금부터 2년 신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이 나갖고 대한민국 군대도 군인이 있으면 제가 약간 좀 폄하해서 죄송한데 군대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장교가 장교로 가고 대대장이 대대장으로 가지 대대장이 이쪽 간다고 1등병이 되느냐. 근데 이 성교계는 그래요. 근데 요즘 시대는 네트워크로 사역이 되니까 저도 사역적인 구조로 바꾸려고 지금 태국 사람을 하는 사람은 태국 선교사로 세계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필리핀 남부에 있는 빌라한 트라이브를 했는데 빌라한 종족이면 빌라한 종족 선교사가 내가 필리핀에 있든 한국에 있든 내 대상이 빌라한이면 그것은 빌라한 선교사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죠. 속인 중심이라고 하죠. 당연히 도시 중심, 또 이주민, 글로벌 중요하죠. 지금 어느 곳에서나 선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GMS는 15년 전부터 여기 강대영 총장님 있을 때에 이미 국내 외국인 지부를 설립했고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 한국교회에 이렇게 알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분들이 상당수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죠. 비대면 도구 활용해야 되죠.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 전문성이 있어요. 평신도를 동원하는데 전문성 없으면 안 되죠. 세상이 프로를 원하는데 선교사가 가장 뒤처지잖아요.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세계를 변화했던 탐험가, 역사가, 비즈니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선교사가 제일 변화에 약하잖아요. 늘 뒤떨어지잖아요. 전부 더 제일 프로가 아니잖아요. 제가 뒤에 변화하는 선교 전략이라고 했는데 전략이 계속 그 상황 속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변해가면서 써야 먹어야 되는데 계속 2030이 15년 전에 했지만 15년 전에 바라봤던 2030년하고 지금 바라본 2030년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빨리 변해가면서 큰 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과 여러 가지 전략들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죠. 변화하는 선교 전략에 민감해야 되고 또 선교 개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오늘 100만 자유랑 선교운동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적이 아닌 과업완수운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수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수, 시간. 시간이 됐기 때문에 흔한 얘기로 종말의 시간이 지금 됐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한 적이 없죠. 과업적인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2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은 언제 오냐면 시간이 가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오는 것이 과업이 완수되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30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100만, 1000만에 관심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타겟이 아니고 복음 완수가 우리의 타겟이잖아요. 과업을 어떻게 우리가 완수할까?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자원이 얼마일까? 매년 9월 초에 나오는 선교 통계가 글로벌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미국 웹사이트에 나오죠. 8월 말마다 그것이 발표되는데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2020 작년 8월에 2020이 28.3%인가 그래요. 미전도 종족 비율이. 2050년 인구는 97억이 넘는데 그때 미전도 종족 비율이 얼마냐면 28.0%예요. 0.3%밖에 진행이 안 돼. 예측이죠. 지금이 갖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역량, 지금이 갖고 있는 전 세계 교회의 역량으로 지금처럼 하면 세계 복음 전파는 요원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변해야 되고 응집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 자원의 5%, 10%밖에 못 쓰는 이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온다고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뭐 800만, 900만, 7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800만 한국교회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저는 이 100만 자비랑 선교운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호반수운동을 더 줘서 그것도 그래서 교회 중심 운동으로 언제까지 선교가 지금까지 큰 두 축으로 세계 선교 운동은 왔죠.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계속 왔지만 이 조화로움 속에서 왔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쩌면 뭐 선교 단체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아니면 선교 단체가 얼마 없어서 세계 선교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단을 동원 못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이제는 우리 선교 단체들이 과감히 해야 이 100만 자비랑 선교 운동의 KWMA 혹은 이러한 그 100만 자비랑 선교 운동 본부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에 줘서 지역교회가 그것을 극대화시킬까에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끼리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들은 다 잠자는데. 그러니까 교회 중심 운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 단체 중심으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저도 뭐 미션도 종족 운동도 하면서 초교파로 하면서 선교에 인벌브 됐지만 결국은 선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최근에 선교 실학자들 가운데는 반대하거든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교회와 선교.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냐를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선교적인 어떤 무브먼트에서 교회를 도전시키고 교회 안에 자원을 일부만 이렇게 빼가는 구조로 간다면 뭐 좋은 헌신자 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운동이 교회 중심 운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디테일하게 가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운동으로, 이게 뭐 선교사 몇 명이나 방식 선교사 임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성적으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 소명 운동을 확실하게 하면 선교사 이름을 안 붙여줘도 이 사람이 선교적인 일에 동역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선교사와 선교사 아닌 사람과 또 나누어서 이원화시키는 오랜 관행을 저희가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저는 100만 자비랑 뭐 1000만 무릎 선교사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한국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 공동체를 불렀기 때문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이 운동의 본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일은 결국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네트워크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균형도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내가 흔한 말로 오바도 안 해야 되고 나 하나만 내가 맞다고 내 하나만 주장하면 전체를 보는 눈이 우리는 너무 희석되기 때문에 연합과 네트워크, 협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윈윈, 공존, 또 타자성, 세상이 지금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타자성의 이 말이 훨씬 더 지금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타자성과 공존의 생각을 가지고 네트워크와 협업 운동을 한다면 저는 이 100만 자비랑 선교 운동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더 발전되고 정말 우리의 꿈에 그리던 목표인 세계 복음화의 완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사용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